시청자분들을 대신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요 특별히 기자회견 주제가 고노다마 철회 아닙니까? 좀 전에 읽으신 성명서에도 언급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노다마의 핵심은 네덜란드 여성과 조선의 위안부 일역의 조선 여인들을 동일시한 데 있습니다. 네덜란드 여성은 적성국 수용소에서 갇혀 있다가 일본 군인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납치돼서 강간당하고 매춘을 강제당한 그야말로 전쟁범죄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조선 여인, 일본군 위안부 일역의 조선 여인 지금 살아계신 분이 14분 계신데 이 중에 일부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한 여성들은 그야말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가 되어서 일본군에 보호하여서 돈을 번 매춘부였습니다. 엄격하게 분명하게 네덜란드 여성과 조선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고노 전 관방장관은 이것을 동일시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예, 다음.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동안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항을 주장하는 측에서요 너나 할 것 없이 네덜란드 여성의 사례를 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스마랑 사건인데요. 스마랑 사건의 네덜란드 여성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건데 결국은 전쟁범죄 피해자이냐 지금 여성이냐 이 차이입니다. 네덜란드 여성은 전쟁범죄 피해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군인들은 최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1개월간 있다가 도쿄 당국으로부터 불법 매춘업소라는 것을 알고 도쿄 당국의 경고를 받고 폐쇄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여인들은 지속적으로 일본군 관리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매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동일시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장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일본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저희의 이번 기자회견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측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이 일본의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자회견을 항상 눈여겨보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자회견 내용과 기자회견문이 일본에서 고이지까지 아마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달되고 나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목의 가시와 같은 또는 걸림돌과 같은 고노담마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고노담마가 철회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행동의 다음 집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청 앞 저 남산기억의터 용산 그리고 이태원 등등 왕십리역 우리가 가야 할 자리 갈 필요가 있는 자리는 언제든지 가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의 뜻을 계속 발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병원 국민행동 대표님과의 현장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위안소가 무엇일까요?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 역사 내세 설명에 따르면요, 일본 정부와 일본군은 1931년 만주 사변 이후인 1932년부터 1945년 패전 시기까지 기간 중에 일본 병사의 성적 욕구 충족과 성병 예방 그리고 현지인에 대한 강간 방지를 목적으로 전쟁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터에서 군인을 상대하는 군 위안소를 설치하여
성병 문제를 군에서 직접 관리했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군 위안소에 있었던 여성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증언집을 살펴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었다는 분이 이상한 증언을 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일본 군인도 받았고 민간인도 받았고 중국인도 받았어. 여러분, 이러면 이게 군 위안소가 맞습니까? 일반 위안소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군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어 성병 문제를 군이 직접 관리했기에 군 위안소에서는 당연히 정기적인 성병 검사와 콘돔 사용이 필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었다는 분이 증언하시기를 나는 성병 검사는커녕 콘돔이 뭔지도 몰랐어 라고 합니다. 이분이 과연 군 위안소에서 있었던 분이 맞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이용수 씨입니다. 게다가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라면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주도적으로 위안소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위안부들을 동원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왜 증언집 속에서의 피해 여성들은 일관된 진술이 아닌 취업 사기, 공무사칭 사기, 인신매매, 유괴, 납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일본 정부나 일본 군에서 조직적으로 조선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라는 증거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군 위안소는 일본군이 한창 전쟁 중이던 전쟁터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안소라며 소개된 지역에는요, 일본 본토인 마스시로 지역과 오키나와 지역, 심지어는 부산 영도까지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영도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있습니다. 바로 윤도리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14살 때 좋은데 취직시켜준다는 순경 말에 속아서 1943년 9월에 부산의 영도에 있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제1위안소에 가게 되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믿었던 분들이 과연 정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맞을까요? 우리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이신 김병원 대표님께서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위안부 증언집을 전부 읽은 저 역시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어떤 외압과 방해 공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와 진실을 위해 꿋꿋하게, 때론 묵묵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많은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엄마방송과 함께 위안부 사기극의 실체를 파헤치는 이 위대한 여정에 동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언제나 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옥선TV 엄마방송과 국사교과서연구소 그리고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이 공동으로 주관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단체 사진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찍을 분 여기 들어오세요. 자, 단체 사진 찍을 분 들어오세요. 한장 찍어주세요. 일본군에게 끌려다녔던 우회문을 나같이 우리나라에서 양승인들 일본 기별하고 엄청나게 처음 받고 있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요, 방해 공작이 심해서 그런지 버퍼링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건 어느 한 방송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유튜버분들이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버퍼링이 정말 심해서 현장 중계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인이 폭력을 하는 경우에 국제사회 유엔과 대한민국의 국민 자체가 서로 일본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들어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복